자, 어제 오늘 인터넷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호식이 2마리 치킨. 자,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논란 관련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최호식 회장 법률 대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취하장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풀려서 피해자 쪽에서 구속장 내긴 냈는데 언론에 받는 게 아닌데 이렇게 날카먹걸 떨어가지고 수사 진행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소취소장을 저기 했는데 피해자 아버지께서 이게 지금 뭐 일체 언론 보도에 본인의 입장이 있어요. 자, 김동혁 기자, 지금 어제 오늘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 피해 여성이 이걸 왜 고소를 취한 게 알려졌습니까? 이유가? 네, 일단 그 피해 여성이 직접 어떤 의사를 밝혔다라기보다는 이제 변호사와 이제 합의문, 입장문이죠. 그 입장문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입장문에 나온 그 내용을 그대로 보면 이제 본인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2차 피해 등의 우려로 인해서 추가 수사 및 일체 언론 보도를 이제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 갔던 기자들이 그 법률 대리인과 만났을 때도 법률 대리인이 이미 우린 합의를 봤으니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할 경우에는 강조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현장에 나갔던 기자들이 굉장히 분개를 했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소를 취하했다라는 게 이제 여성의 입장이라고 법률 대리인이 말을 해줬는데, 글쎄요. 어떤 이유로 합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취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현재 뭐 피해자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입장이 보다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변호인, 그러니까 최효식 회장의 변호인의 그 입장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자, 이런 사건의 경우에 자, 피해 여성이 성추행을 당한 이후에 고소를 취하했다. 이러면 수사가 이제 종결이 되고 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합의로서?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고소한 게 강제추행죄거든요. 그런데 강제추행죄나 강간죄 같은 경우에 예전 법에 따르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가 거기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강제추행죄가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또한 고소를 했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경찰과 검사가 얼마든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경찰도 진실 파악을 위해서 비록 고소가 취소됐지만 여전히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최호식 회장 뭐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제 끝이 났다라고 입장은 밝히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서 지금 이 치킨집 불매 운동이 벌어질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가맹점주들은 웬 불똥이 튀는 겁니까? 이게 지금 1000개 이상의 가맹점이 열려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CEO들의 그러니까 대표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실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호식이 2마리 치킨에 대한 불매 운동도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네티즌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 나온 그 SNS 상에서 나온 그런 반응들을 보면 호식이 치킨을 자주 시켜 먹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시켜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가맹점주들의 2차 피해들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 섞인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경우 단순히 이제 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그 최호식 회장이 아니라 실제 가맹점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우려가 되니까 이 본사에서 지금 가맹점주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호식 회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어떤 사과문이었는데요. 호식이 2마리 치킨 가족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그런 글은 가맹점 점주님들이 이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불안해하지 말고 소비자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보다 이제 좀 더 사과하는 그런 의견이 담겼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진 않고 이런 의혹들에 휘둘리지 말고 그래도 본업에 조금 더 충실해달라. 그러니까 가게 운영에 조금 더 외부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운영을 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거야 뭐 최호식 회장의 입장이지 가맹점주들은 지금 안 그래도 AI 때문에 매출이 지금 뚝 떨어진 상태인데 거기다가 회장의 성추행 논란으로 지금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죠. 손수호 변호사. 이
성추행 논란으로 지금 최우식 회장이 논란인데 과거에 또 탈세 논란이 있다고요? 네, 안 좋은 일이 하나 보도되니까 또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다시 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2012년인데요. 이제 그 대구지방국세청이 최우식 회장이 소득세와 부가세를 탈루했다. 회사가라고 하면서 고발했습니다. 80억 원을 탈루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는데요. 이제 매출 장부를 조작해서 거래 실적을 줄이기도 하고 또 세금 계산서를 고의로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실제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또 진행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런 일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들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 그리고 또 최우식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좀 위해가 가해진 건지 스스로 자해 행동을 했을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 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군요. 그러니까 최승현 씨, 빅뱅의 탑 최승현 씨가 지금 신경 안정제를 과다 복용해서 응급실로 고송이 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라는 내용의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 더 상세히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 최연소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요.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곧 하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데 여기서요. 이 한국 출생의 의원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의원인데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다. 어떻게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는데 프랑스 의원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예, 이게 굉장히 신기한 제도입니다. 네. 프랑스에서 이제 2010년도에 해외 선거구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네. 해외 선거구라는 것이 이제 재외 국민들이 이제 각 국가에 흩어져 있는 프랑스 국민들이 있는데 그 국민들의 이제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을 선출하는 겁니다. 재외국민들의 권리를 대변할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미국, 그리고 또 북유럽,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중남미 등등등 해서 11개 선거구가 있는데 그중 이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의 선거구에서 조아킴 송 포르제라는 이제 우리 한국 이름으로 손재덕 씨죠. 손재덕 씨 이제 그분이 이제 하원 의원으로서 탄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때문에 이렇게 당선이 유력하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근거가 뭡니까? 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방금 이제 조아킴 송 포르제 씨가 이제 지역구 후보로 나와서 63.21%를 이제 63.21%. 예, 그래서 굉장히 높은 이제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하원 의원 이제 선거 제도가 조금 독특한데 투표율이 25%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결선 투표를 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후보와 다시 한번 겨루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네. 실제로 이게 투표율이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결선 투표를 거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았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3.21%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이 있었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서도 당연히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그 의견이 굉장히 네.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이름 손재덕, 조아킴 송 포르제 이분이요. 이 마크롱 대통령이 만든 당 소속으로 지금 출마를 한 건데 이 68%의 득표율을 얻을 때 상대 후보는 20% 정도밖에 득표율을 얻지 못한 현역 의원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국 이름 손재덕, 조아킴 송포르제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네, 태어난 곳이 한국입니다. 네. 83년 4월 15일에 태어났는데요. 그 후로 3개월이 지난 7월에 서울의 한 골목에서 이제 생일과 이름만 이제 쓰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됩니다. 버려진 거군요. 네, 경찰이 골목에서 발견을 하고요. 네. 그 후에 이제 보육원으로 갔다가 프랑스로 이제 입양이 되는데요. 그 후에 프랑스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스위스로 의학 공부를 하러 떠나고요. 스위스에서 로잔 대학병원 신경방사선과 의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 당신이 대통령 되기 전인데요. 네. 만납니다. 만나서 작년 4월인데 이때 그 마크롱 후보가 스위스에서 자신을 위해서 또한 프랑스를 위해서 뛰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 마크롱 대통령과 이제 조아킴 씨의 첫 만남입니다. 네. 자, 이 스위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요. 이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진 느낌을 인터뷰에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자랑스러운 한국 태생인데 마크롱 대통령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시죠. 네. 지금 자유에 죄송합니다. 대한 믿음, 개인의 해방,
평등한 기회를 위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해왔던 노력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스위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고요. 마크롱 역시 이 조아킴 씨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이제 표하면서 이제 집권당이 되겠죠. 집권당의 후보로 이제 하원 의원 후보로 공천을 했습니다.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자, 송포르제, 조아킴 송포르제 이분이 이 과학자, 그러니까 의사죠. 의사면서 뇌과학이 굉장히 조예가 깊다고 하는데 음악에도 또 굉장한 소질을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프랑스 국민 어떤 대표로서 이제 곧 선출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서 더 자랑스럽기도 한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실제로 현역 의사인데 음악 재능까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제 스위스 제네바 이제 대공연장에서 이제 하프시코드를 단독으로 연주하는 그런 모습들도 연출이 됐었고 실제로 지금 연주하고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이제 연주 실력까지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버려져서 입양되지만 않았다면 얼마나 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었을까 싶은 아쉬운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오늘 인터넷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호식이 2마리 치킨. 자,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논란 관련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최호식 회장 법률 대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지하장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풀려서 피해자 쪽에서 구속장 내긴 냈는데 언론에 받는 게 아닌데 이렇게 날카롭게 떨어가지고 수사 진행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소 취소장을 저기 했는데 피해자 아버지께서 이게 지금 뭐 일체 언론 보도에 본인의 입장이세요. 자, 김동혁 기자, 지금 어제 오늘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 피해 여성이 이걸 왜 고소를 취한 게 알려졌습니까? 이유가? 네, 일단 그 피해 여성이 직접 어떤 의사를 밝혔다라기보다는 이제 변호사와 이제 합의문, 입장문이죠. 그 입장문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입장문에 나온 그 내용을 그대로 보면 이제 본인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2차 피해 등의 우려로 인해서 추가 수사 및 일체 언론 보도를 이제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 갔던 기자들이 그 법률 대리인과 만났을 때도 법률 대리인이 이미 우린 합의를 봤으니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할 경우에는 강소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현장에 나갔던 기자들이 굉장히 분개를 했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소를 취하했다라는 게 이제 여성의 입장이라고 법률 대리인이 말을 해줬는데 글쎄요. 어떤 이유로 합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취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현재 뭐 피해자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입장이 보다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변호인. 이제 끝이 났다라고 입장은 밝히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서 지금 이 치킨집 불매 운동이 벌어질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가맹점주들은 웬 불똥이 튀는 겁니까? 이게 지금 1000개 이상의 가맹점이 열려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CEO들의 그러니까 대표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실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호식이 2마리 치킨에 대한 불매 운동도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네티즌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 나온 그 SNS 상에서 나온 그런 반응들을 보면 호식이 치킨을 자주 시켜 먹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시켜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가맹점주들의 2차 피해들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 섞인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경우 단순히 이제 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최효식 회장의 변호인의 그 입장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자, 이런 사건의 경우에 자, 피해 여성이 성추행을 당한 이후에 고소를 취하했다. 이러면 수사가 이제 종결이 되고 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합의로서?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고소한 게 강제추행죄거든요. 근데 강제추행죄나 강간죄 같은 경우에 예전 법에 따르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가 거기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강제추행죄가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또한 고소를 했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경찰과 검사가
피해자가 얼마든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네. 이번에 경찰도 진실 파악을 위해서 비록 고소가 취소됐지만 여전히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요, 이 최호식 회장, 뭐 합의를 봤기 때문에 최고식 회장이 아니라 실제 가맹점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우려가 되니까 이 본사에서 지금 가맹점주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호식 회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어떤 사과문이었는데요. 네.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가족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그런 글은 가맹점 점주님들이 이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불안해하지 말고 소비자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보다 이제 좀 더 사과하는 그런 의견이 담겼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진 않고 이런 의혹들에 휘둘리지 말고 그래도 본업에 조금 더 충실해달라. 그러니까 가게 운영에 조금 더 외부에 흔들리지 말고 가게 운영을 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거야 뭐 최호식 회장의 입장이지 가맹점주들은 지금 안 그래도 AI 때문에 예? 매출이 지금 뚝 떨어진 상태인데 거기다가 회장의 성추행 논란으로 지금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면 정말 이러지